MDMP 종합반에서 11회 PT를 준비해서 이번에 한양대학교 약학과에 입학한 신필수라고 합니다. 제 표준 점수는 266.2점이었고 100분위는 384.3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한 19학번 권형은입니다. 24살에 PT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1년 반을 준비하게 돼서 11회 본고사에서 총 7개를 틀려서 100분위 385.2 그리고 표점 266.5를 받고 중앙대 2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저는 한규현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29이고 이번에 강원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PT는 5회 때 한번 보고 10회, 11회 총 3번 봤습니다. 그리고 성적은 표준 점수가 258.7으로 나왔습니다. PT 준비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일단 공부는 좀 이과 쪽 공부를 좋아했는데 성향이 완전 문과였어가지고 그 사람이랑 이렇게 대면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제 약사라는 직업이 내 성향과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또 이제 약사는 아무래도 내가 공부하는 분야를 또 국가에서 면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진로에 대한 불안이나 부담이 이제 줄어들 것 같아서 처음 시작한 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학창 시절부터 약간 의료계 쪽에 꿈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던 곳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진로 고민하던 참에 친구들이 피트 치르고 약대 가는 거 보고 저도 약사의 길을 가서 좀 이제껏 가져왔던 꿈을 실현시켜보자 해가지고 피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꿈이 고등학교 때부터 약사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번 PT를 도전했다가 포기를 했어요. 성적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5회 때. 근데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하려다가 그래서 이걸 지금 다시 도전을 못하면은 평생 이걸 후회로 남기고 살아야겠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졸업을 미루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를 했고 이번에 됐어요. 제가요? 저부터. 네. 저는 이제 9월부터 이제 1년 가까이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려면 좀 관리나 분위기가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난 무조건 종합반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다른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뭐 매살마다 선생님, 강사님이 바뀌시는 경우도 있고 또 원하는 강사님을 또 고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MDMP는 종합반이면서도 강사님을 고를 수 있고 그 강사님을 1년 동안 꾸준히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종합반 알아보다가 이제 친구 추천으로 MDMP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저의 스타일에 좀 더 맞겠다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이제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덕분에 저의 컨디션이나 계획에 따라서 효율성 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필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강사님들 라인업이 또 고른 선택 중 하나인데 다른 학원이랑 강사님들 라인이 비슷한데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원하는 강사님들 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아서 MDMP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우선은 가장 중시한 거는 경제적인 부분. 그래서 저렴하다는 게 큰 장점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강사님들 라인업을 봤을 때 저는 강의를 우선 다 들어봤어요. 이론 강의, 기출 강의,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까지 그걸 다 들어보고 저한테 제일 맞는 분이 누군가를 학원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들어봤는데 MDMP 선생님들이 제일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MDMP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생물 우선 이준쌤 그리고 최진규 선생님 유기화 두 분을 되게 강력 추천을 하는데요. 우선 진규쌤 같은 경우에는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정말 좋았어요. 크리티컬 포인트를 제가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 시험에도 그렇고 시험 보기 전에 한 10번 정도 계속 돌려본 것 같아요. 근데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게 우선은 주관식 문제여가지고 이걸 단순히 번호를 알거나 대충 모양을 알아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정말 그 꼼꼼한 유기화학적인 이론이나 그리고 그런 개념들 그리고 논리성들을 스스로 갖추고 있어야만 풀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상기시키고 또 공부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쌤의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는 약간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론이 많지 이렇게 느꼈는데 그 이론이 되게 점점점 체계화되면서 자리가 잡혀가고 그 이준 쌤의 커리를 따라가면서 그 기출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들과 이론이 이렇게 합쳐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일 마지막에 핵심 강의를 들으면서 딱 이론이 딱 정립이 되고 시험장에 가니까 술술 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듣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생물 같은 경우 이준 선생님 강의를 수강했는데 저는 저만의 생물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이준 선생님의 핵심 세분과 식생문제 내용을 모두 담은 당번화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본고사 당일까지 계속 이 노트만을 반복하면서 외웠는데요. 이 양들을 공부할 때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눈으로만 보기에는 모두 머리에 안 들어와서 저는 이제 손과 입을 이용했습니다. 이면지에 그냥 휘갈겨 적어가면서 쓰거나 아니면 학생들 없는 학원 복도나 건물 밖으로 나가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암기를 했습니다. 그 1층 테라스에서 네. 이거 외운 거 같아요. 이러는구나. 아니 거기가 편하거든요. 저도 이준쌤 공부법. 네. 저는 약간 오히려 저는 노트를 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3월달에 좀 정신을 놨었거든요. 그 코로나 터지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 보니까 강의가 학원 진도보다 2달 정도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해서 그때부터 강의를 엄청 막 몰아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이론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로 넘어갔더니 한 달 반 정도 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정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노트에 정리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줄일까 하다가 저는 이제 아이패드로 책을 사서 그걸 이제 PDF로 변환해서 공부를 했는데 기출 문제를 풀면서 기출 문제 옆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거의 다 정리를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PDF 파일에 정리한 그 필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다시 또 이 PDF를 다시 복사를 한 다음에 필기를 다 지워요. 그리고 그 풀었던 문제를 보면서 여기에 어떤 개념들이 있었지 쓰면서 다시 원래 PDF에 있던 필기랑 비교해가면서 그거 기억을 해내고 이거를 PDF를 3번, 4번 계속 썼다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얘기하면서 느낀 게 공부법이 뭐 왕도가 없구나. 그냥 자신한테 맞으면은 잘 되는 공부는 집중이 잘 되는 공부라면 뭐 상관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일단 노트 필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생물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노트 필기를 하게 되면 그날 수업을 적기만 해도 시간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습 시간이. 그래서 처음에 해보려다가 이제 저는 이준쌤 보라색깔 필기 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필기 노트를 그냥 구매를 해서 거기다가 추가로 중요한 부분만 적으면서 이제 자습 시간에 계속 회독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이제 생물 같은 경우에는 추론보다는 암기가 훨씬 더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추론은 이준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항상 데일리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랑 그리고 기출 문제를 처음 풀 때 이제 추론 연습을 하고 기출 문제를 한번 풀었으면 이제 기출 문제도 저는 개념서처럼 그 밑에다가 다 적어놔서 시험 한 달 남았을 때는 그 필기 노트랑 기출 문제를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암기했던 공부 방법을 썼습니다. 유기도 추론보다는 암기가 전 좀 많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유기가 원래 대부분 진입 장벽이 되게 높다 하잖아요. 그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던 거를 이제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제 당연한 게 없고 다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이제 한 단원별로 나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융합돼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유기도 분명히 정리 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정리 노트를 따로 만들진 않고 저는 유기를 염창은 쌤을 들었었는데 염창은 쌤의 서머리를 또 거기다가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해독을 되게 많이 해서 이제 여러 개의 개념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게 당연해질 때까지 계속 암기했던 것 같습니다. 유기 공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유기 같은 경우도 노트를 따로 만들었어요. 네. 그 김준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통합유기 책이 이제 기본적인 이론들이 있어서 그 책을 주로 들고 다니고 저의 이제 노트는 제가 헷갈리는 딱 파트나 이제 문제 풀면서 계속 틀렸던 부분이랑 이제 반응의 예외들 모아놓은 노트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계속 반복했습니다. 저도 예외 이런 거는 그냥 저는 핸드폰 사진 찍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암기했던 거. 전 최진규 선생님 들었는데 이렇게 크리티컬 포인트랑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넘버, 그리고 파이널까지 이렇게 풀잖아요. 풀고 수업 듣고 그 필기를 3개나 하고 저는 항상 이걸 또 어디다 옮기는 게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포스트잇에다가 제가 모르는 구조 같은 거 아니면 까먹었던 개념을 써서 그거를 제 자취방 침대 옆에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벽 하나가 가득 그 유기를 다 찼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침대에 서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걸 다시 본 거는 이쪽으로 옮겨놓고 그래서 여기 있는 포스트잇들을 다 옆에 벽으로 옮겨놓고 그렇게 하고 한 시간 2주 동안 그렇게 하고 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A4 용지를 이렇게 접어서 한 가로로 한 8개, 세로로도 한 10개 이렇게 되게 요만한 사이즈로 다 이렇게 접은 다음에 거기다가 모르거나 중요한 내용들의 구조나 그런 키워드를 다 적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책에 어느 페이지에 있었는지를 적었어요. 그리고 이걸 다 이게 제비뽑기 하듯이 접어가지고 어떤 통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걸 뽑아서 이걸 보고 이 구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EAS 반응이나 그럼 EAS 반응에 관련된 어떤 EAS만 딱 써놓고 그 EAS에 관련된 것들 내가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안 나면은 거기 적혀져 있는 무슨 책에 몇 페이지로 가라. 거기 가서 필기는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전 범위를 랜덤하게 복습할 수 있는 그리고 필기를 2번 하는 시간을 줄이는 전 그렇게 했었어요. 시험 한 달 남았을 때가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이게 시험이 한 달 남으면 학원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점점 사람이 줄거든요. 이제 학원 오는 사람이 적어지는데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량이 그 전 다른 제시 3수생보다 적잖아요. 그래서 시험 한 달 남았을 때 1년 동안 공부했던 거를 2-3번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초시생이었지만 1년 동안 했던 걸 2-3번 봤기 때문에 재수 3수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막판 스퍼트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도 뭐 메가임기 모의고사를 보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던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 한 달을 정말 알차게 보내고 계획적으로 타이트하게 보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은 저는 뭐 나이도 많고 학점도 되게 낮았어요. 4학년까지 다 다녔어가지고 사실 그런 나이나 학점 같은 건 이미 뭐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선은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학점도 낮아, 난 나이도 많아. 근데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PT를 준비하실 때는 내가 뭐 전적대학이 어디든 내가 원래 뭘 잘했든 못했든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 하루하루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그냥 내 목표는 어쨌든 약대를 가는 거다라는 생각만 하시고 그냥 앞으로만 계속 쭉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PT를 보고 나서는 이 정도 피트 성적으로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순간에 뭐 토익을 어떻게든 더 올리시고 또 토익이 안 나와도 어떻게든 면접을 준비하시고 우선은 목표를 잡으셨으면 후회가 남지 않게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피트를 준비할 때 자체부터 중앙대를 목표로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힘든 적도 많았는데 그래도 그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계속 버텨가기 때문에 좋은 성적도 낼 수 있었습니다. 원서 쓸 시기에는 막상 이제 나이라는 장벽이 있어서 중앙대 2개를 쓰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나는 하향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재학생들의 이제 조언 같은 거를 이제 많이 구하고 제가 원래 가졌던 목표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중앙대 아니면 안 갈 거다 이 마인드로 그냥 2개를 썼습니다. 저는 그러면 팁 몇 가지 좀 현실적인 팁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피트라는 거는 노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노력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멘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막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해도 시험 막바지에 다다라서 막 멘탈이 부서지고 체력이 약해져서 실패라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항상 멘탈과 또 체력을 많이 관리를 하라는 팁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시험 100일 전까지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당장 하루를 봤을 때는 남들은 뭐 아침 9시에 학원 시작하는데 난 늦게 시작하고 아침 운동하면 좀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제가 그 100일 때부터 운동을 안 하고 공부했는데 그
그때 계속 공부 양이 점점점 늘렸거든요. 공부 시간에. 그렇게 해서 끝에 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건 그런 체력이 받침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멘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내가 멘탈이 흔들릴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멘탈 흔들릴 일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를 4회 중에 총 3번을 봤거든요. 근데 저번에 들어가서 보니까 최고점 표점이 225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항상 모의고사를 들어갈 때 내가 이번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를 받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거는 확실히 맞추고 틀리고 모르는 거를 어떻게든 확인을 해서 다음 시험에 전까지 준비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찍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그냥 빈칸으로 다 냈거든요. 모의고사를 애초에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를 확실히 이건 아는구나 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어떤 사이트 같은 데서 PDF만 불법으로 하시거나 또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되게 비추천을 해요. 근데 이게 다 불법적인 이유다 이런 거 다 떠나서 뭐 때문에 그러냐면, 만약에 제가 PDF를 샀어요. 아니면 내가 인터넷 강의를 공유를 했어요. 근데 같이 공유한 사람이 갑자기 비밀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해버려. 아니면은 갑자기 학원가에서 공유하는 거 지금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소문이 돌아. 이러면 그때 멘탈이 진짜 박살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공부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조금 더 투자를 하시더라도 나한테 유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최대한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런 돈들이 되게 커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내 꿈을 위해서고 평생 약사라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들이니까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좀 더 멀리 보시고 또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학생분들께서 이론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각 과목별 선생님들의 모의고사나 전공 모의고사에 응시해가지고 실전감을 기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고사 당일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 아침에 고사장까지 가는 길을 잃어가지고 하마터면 시험을 못 치를 뻔했습니다. 다행히 5분 전에 이제 고사장대에 들어갔는데 근데 또 하필이면 제 앞자리 분께서 좀 특이하신 분이셔가지고 문제풀이에 되게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물리 시간에 망했다라는 생각이 이제 크게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게 있으니까 끝까지 하자라는 마인드로 이제 생물까지 최대한 집중을 해서 풀었더니 다행히 점수도 좋게 나왔습니다. 저는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도 있듯이 저는 학생분들이 본인 하는 만큼에 따라서 이제 하늘에서도 이제 도와서 이제 운 같은 것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번 시험 보고 포기했다가 그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했다가 다시 학교에서 대학원도 준비를 했었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다시 돌아왔었어요. 근데 너무 이거를 다시 도전 안 하면 후회가 남을 것 같은 거예요. PT를 합격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사실 시험 2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 시험이 10명 중에 1명 붙는 시험도 맞고 또 사실 노력만으로 되는 시험이라고는 제가 말을 못 드리겠어요. 노력도 필요하고 타고난 머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운도 필요한 것 같고, 하지만 적어도 이 2년 남은 2번의 기회를 도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만큼의 그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2년의 시간 동안 후회는 남지 않게, 이제는 진짜 보고 나서 보고 싶어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후회 남지 않게 최선을 다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